장기금리 1% 오르면 세계적 악몽 터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일본의 장기금리가 1%까지 오르면요, 아니면 지금 현재에서 1%를 더 오르면요, 예, 전 세계 시장에 펼쳐져 있는 엔캐리 자금들이 굉장히 충격을 맞을 거다. 그래서 엔캐리 자금이 들어가 있는 곳, 이곳은 다 악몽의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단서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 10년물 국채금리요, 0.686%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사실 장중에는요 0.7까지도 넘었었어요. 장중에는요. 그런데 0.686이라는 그 숫자는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4년 1월 이후에 9년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2020년 3월 8일에 마이너스 0.195%였습니다. 마이너스 0.195%. 이 국채금리가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9월 11일 현재 0.686%잖아요.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죠. 10년물 국채금리의 속성이 시장 벤치마크 금리입니다. 시장금리를 올리라는 뜻이에요. 시장금리를. 시장금리를 올리라는 뜻은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라는 뜻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말입니다. 2020년 3월 8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의 1% 가까이 올라가죠.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 기준점을 어디에 잡을지 그걸 정확히 봐야 되지만 지금부터 1%를 더 올라가는, 예, 그 문제로 봐야 될지, 아니면 과거의 1%. 저는 과거의 1%라고 생각해요. 왜? 아니 제로금리에 돈 빌렸잖아요. 많은 일본인 투자자들이 제로금리에 돈 벌려서 전 세계 시장에 가서 투자했잖아요. 전 세계가 시장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0%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이 0.686%니까 1% 가는 데는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여러분들도 드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예, 이 일본은행의 총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로금리는 이제 면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입니다. 그리고 장기, 예, 장기 금리 변동폭, 예, 변동폭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올려놨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장기금리 변동폭을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올려놓은 사실은 말입니다. 자, 이 상태가 되면, 예, 이 상태가 되면 0.686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상태가 되면 괜찮을까요? 일단 말입니다. 시장은 지금 전망하기를 괜찮지 않다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일본의 국부 유출 규모라고 보는데, 쉽게 말하면 자국인이 뭐 외국인이 뭐 투자했다 빼는 거는 국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자국민이 말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지 아니면 자기 돈으로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을 투자한 것, 이게 국부 유출이거든요, 사실상에. 근데 그 금액이 여러분, 아유, 엄청납니다. 그 금액을 한번 보세요. 500입니다. 531조 엔입니다. 531조 엔.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910원으로 기준을 하면요 4,832조예요. 4,832조.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예, 대한민국의 GDP의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2,150조 정도 되니까 2,150조, 2배가 넘죠. 어마어마한 돈이 해외 주식에, 해외 채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최근에 국부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2022년 3분기에 19조 7,284억 엔이
유출이 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179조 5,284억 원이에요. 괜찮을까요? 일본 입장이 겁나죠. 겁나죠. 전 겁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갑작스럽게 빨리 빠져나가니까. 이러다가 진짜 큰일 생기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기준금리를 그냥 가만히 둘까요? 예. 실제로 장기 변동금리도 가만히 둘까요? 글쎄요예요. 이게 글쎄요. 장기 변동금리든 기준금리든 이거 가만히 두지 않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당장 말입니다. 장기금리 변동폭만 하더라도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 옮겨놨잖아요. 그죠? 지금 말입니다. 이대로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1%를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일본 은행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를 가라 이렇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0.5%포인트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5%포인트가 넘어도 용인하겠다는 거지 1%를 용인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1%까지 가게 되면요. 1%까지 갈 가능성 높아졌죠.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0.1%의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0% 수준으로. 아니면 0%보다 0.1% 수준으로 올리고요. 만약에 0.1% 수준으로 올리면 아마 악몽이 아닐 겁니다. 세계적 악몽이 아니라 세계적 대공황이 터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충격적인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인데도 예상했던 것보다가 저는 시장의 충격이 덜하다. 어저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에다 카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마이너스 금리에서 0%로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안 될 거다. 뭐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말이 틀린 거죠. 제 말이. 상황은 더 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는 이거예요.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아직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일본의 죄송합니다. 이게 틀렸네요. 이게 완전히 틀렸네요. 일본이 마이너스 1%고요. 미국이 5.5%입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리차가 5.6%입니다. 이렇게 금리차가 엄청나게 나면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다예요. 워낙 많은 금액 531조 엔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장 말입니다. 채권시장 완전히 요동칠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실제로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걸 보면요. 주요의 채권시장 점유율을 보면 미국 시장은 5%, 영국 시장도 5% 갖고 있습니다. 호주 시장은 12%고요. 아일랜드는 15%예요. 채권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이들 나라들 멀쩡할까요? 멀쩡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분석이에요. 누가 멀쩡하지 않는다고 분석하느냐? 제가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IMF 국제통화기금이 말입니다. 엔퀘리 자금이 청산할 때 위험이 충분히 올 수 있는 국가는요. 이렇게 5곳을 지목을 했습니다. 아예 미국, 유럽연합,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딱 지목을 했습니다. 실제 4월에 발표한 국제금융안정보고서에서 실제 국제통화기금이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금 유출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의외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의외로. 그만큼 대한민국에는 뭐 투자를 많이 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요즘 뭐 일본인의 엔캐리 자금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다 이런 말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타격이 될 거예요. 물론 말입니다. 마이너스 0.1%가 0% 수준으로 가는 것 뭐 이게 타격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 너무 급하지 않은가 싶기는 한데요. 전체 시장의 분위기로 봐서는요. 지금 엔캐리 자금, 일본의 어떤 모양새 다 지금 어지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본의 장기금리가 1% 오른다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요.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시장의 위협도 커진다고 보는 거고요. 시장의 위협이 커질 때 반드시 대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시장을 가볍게 저는 봐서는 안 된다고 봐요. 시장이 항상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 가지고 저를 조롱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조롱하기 이전에 시장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